나는 상승 마스터 란토입니다. 지혜의 광선입니다. 여러분이 이 광선이 진정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창조주가 모든 것이 미리 정의된 완벽한 창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창조주는 경험적인, 실험적인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상승하지 않은 구체, 그리고 심지어 상승한 구체들의 전개를 주도하는 것은 실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국소적인 의식 수준과 성장하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여러분이 어떤 것도 잘못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의식 수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선택지 안에는 잘못된 선택이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특정한 물리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의식 성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공동 창조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 창조 능력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흐름일 때 여러분은 일광선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특별한 환경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어떤 힘이든 행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합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힘을 행사하는 첫 번째 경험일 수도 있기에 그것이 반드시 완벽한 선택이거나 가능한 최고의 선택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피드백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 자신의 내면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 또는 결과의 부족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내보내고 있고 지구와 같은 물질 우주의 실제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광선을 사용하여 되돌아오는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물질 세계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평가하고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이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인가? 내가 한 일을 반복하고 싶은가? 이 피드백을 더 받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아니야. 나는 이런 것을 더 원하지 않아. 나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해. 라고 느끼는 시점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이 광선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평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지속적인 쌍방향 과정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다른 5 광선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 창조 실험의 첫 단계는 단순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대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지혜의 이 광선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힘을 행사한 결과로 우주 거울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유일한 고려사항은 정말로 이것을 더 원하는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가입니다. 지혜의 이 광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2025년은 일광선이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힘의 행사를 실험하는 해였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직의 권력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일광선이 지배하는 해였기 때문에 그의 힘 사용에 대해 일광선으로 대응하는 것 너머로 나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광선에 기반한 힘의 행사가 있었고 그 힘의 행사에 대해 일광선에 기반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힘의 일광선에 기반하여
힘의 행사에 반응할 때 그것은 힘의 사용에 대한 다른 식의 평가가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말로 알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2025년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보고 그것이 단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실험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2025년의 트럼프에 대한 반응이 왜 그러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6년에 무엇이 바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2026년에 바뀌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두 번째 지혜의 광선을 통해 트럼프의 힘의 사용을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올해의 반응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푸틴과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및 기타 문제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권력 남용에 대해 다를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많은 사람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의 힘의 사용에 일종의 멍한 상태였지만 2026년에는 이것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멍한 상태, 일부가 빠져있던 이 최면과도 같은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 남용의 결과를 무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2026년에 일어날 일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확실히 사회에서 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지혜의 이 광선을 통해 트럼프의 힘의 행사, 푸틴의 힘의 행사, 시진핑의 힘의 행사를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고 갑자기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년에 회피할 수 있었던 질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원하는가?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는가? 진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질문은 추세가 무엇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힘의 사용을 보고 그가 특정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추세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끝날까요? 어디로 갈까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점점 더 불균형한 방식으로 힘을 계속 행사한다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예를 들어 관세가 미국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관세를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실험이 허용되었던 지난 한 해 동안 일종의 자유로운 고삐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들을 평가하고 추세를 살피기 위해 지혜의 이 광선을 기꺼이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의 행사 결과를 기꺼이 평가하고 그 결과들을 바라보며 이 평가에 기반하여 2026년에 자신의 힘의 행사를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조언자들, 언론, 국민 등으로부터의 평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트럼프는 평가에 기반하여 자신의 힘의 행사를 평가하고 조정할 용의가 있을까요? 만약 그가 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의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힘의 행사에서 점점 더 극단적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점점 더 명백해질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지혜의 이광선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푸틴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자유로운 고삐를 가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정말로 평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에 본 것은 러시아군이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공격, 기반 시설에 대한 더 많은 공격, 전선에서의 더 많은 공격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러시아 국민들은 힘의 행사에 일종의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러시아 국민들조차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보여질지는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다른 평가가 있을 것이며 전쟁이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결과가 푸틴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점이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질문은 푸틴이 지금까지 힘을 행사한 방식을 기꺼이 평가하고 적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무언가 부서질 때까지 점점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특정한 평형이 있습니다. 상황은 항상 변하지만 특정한 평형이 존재합니다. 2026년에는 이것이 바뀌어 어떻게 권력남용인지 국가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평형을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평형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미국을 예로 들어보죠. 공화당원들 중에는 평생 공화당에 투표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만약 미키마우스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미키마우스에게 투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화당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에게 그 평형을 넘어섰지만 많은 이들이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형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컵의 가장자리를 넘어 볼록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컵이 담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있지만 표면 장력 때문에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방울이 물을 넘치게 만드는 지점이 옵니다. 지도자가 힘을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푸틴이 러시아 경제의 붕괴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가 주식시장의 폭락과 같은 명백한 붕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무역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 사용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받는 피드백인 현실에 적응하지 않은 채 계속 밀어붙인다면 무언가는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무엇이 부서지든 그것은 정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상황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균형한 힘의 사용은 무엇이든 상황을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비참한 애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이 이것이 단순히 일어나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배워야 할 주요 교훈 중 하나는 미국이 자국의 헌법에 부응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를 위한 정부입니다. 미국 경제에 어떤 가혹한 타격이 오든 주식시장 폭락, 정부 국채 매각, 달러 가치 하락, 미국 산업과 기업의 폐쇄, 농민들의 파산 등 무엇이 오든 그것은 사람들이 깨어나 지혜의 이광선을 사용하여 트럼프의 힘의 행사를 평가하고 멈춰라, 멈춰라. 이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엘리트주의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까지 그 타격이 얼마나 가혹해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도 해당됩니다. 푸틴 정부의 배후에 진정 무엇이 있습니까? 소수 엘리트가 모든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은 그저 이 엘리트의 노예인 과도 정치입니다. 본질적으로 짜르와 귀족 기급이 민중 위에 군림하던 상황의 재현입니다.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2026년에 지혜의 이광선을 사용하여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부서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야 할까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정부와 금융 시스템을 모두 통제하는 소수 엘리트가 있는 불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노동자의 낙원인 공산주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은 엘리트의 노예입니다. 중국에서는 무엇이 부서져야 할까요? 대만을 상대로 어떤 군사적 침공을 시작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동산 위기, 은행 위기, 파산하는 기업들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2026년에는 무언가가 부서질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불행히도 기본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의 행사가 무언가를 부서뜨리는 이 사건들을 힘의 일광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혜의 이광선을 통해 평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황금시대로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임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25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성을 성자맨의 황금시대에 더 가깝게 가져갈 것입니다. 2026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행성을 성자맨의 황금시대에 더 가깝게 가져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환을 이루어 이광선에 조율하고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2026년에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패닉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제자인 여러분 모두와 행성에서 더 깨어있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 1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가 부정적인 나선에 빠져 있다는 어둠의 세력들의 투사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식의 투사 말입니다. 지구는 상향 나선에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얼음이 완전히 매끄러운 강이 있다고 합시다. 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얼음이 녹기 시작하여 부드러워집니다. 머지않아 얼음의 어딘가가 부서집니다. 이제 큰 얼음 조각들이 위로 솟구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해 보입니다. 매끄러운 얼음은 더 이상 매끄럽지 않습니다. 온통 혼란스럽고 부서지며 큰 굉음이 나고 갑자기 하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파워 엘리트들이 지구에 대해 가졌던 장악력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으며 올해 부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그 권력 구제에 평형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매끄러운 얼음이 뒤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봄의 징조로 본다면 이것이 일시적이며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파워 엘리트들이 권력과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 얼어붙어 있던 생명의 강 말입니다. 올해 들어오는 밀물은 모든 거대한 요트들을 전복시킬 것입니다. 반면 작은 배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작은 배들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소리와 함께 흐르고
파도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요트들은 다루기 힘들어 조종할 수 없고 회전할 수도 없고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부딪혀 부서져야만 합니다. 나는 여기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파워 엘리트층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광선을 기꺼이 사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힘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이들이 힘의 행사에서 너무나 불균형해져서 무언가가 부서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평형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국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사를 본다면 비록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초래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상향 운동을 가져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의 전반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이 요동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균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금융 엘리트의 권력 구조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퇴 자금이 주식시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균형이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2026년을 항해해 나가는 것을 스스로 더 쉽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들로 옮기세요. 어쩌면 내가 여기서 준 내용이 매우 침울한 메시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얼음이 막 깨지려 하고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존재들과 파워 엘리트들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정말로 긍정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러므로 올해 기꺼이 지혜의 이광선에 조율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균형, 나의 개인적인 균형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평화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외적인 것들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물질 세계 너머의 무언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이 12년 동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선택에 직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평형추를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심하게 동요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영적일 것인가? 아니면 영적이지 않을 것인가?